나이가 들수록 자꾸 작아지는 느낌 혹시 받고 계신가요? 예전엔 당당했던 말투가 어느새 조심스러워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가는 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자신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키울 수 있고, 심지어 50살, 60살, 70살에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장년과 시니어, 여러분이 다시 당당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일상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실제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들로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이하 자신감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누구는 건강하게 등산 다니는데 나는 무릎이 아프고 친구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조용하고 누구는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누군가와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비교의 늪에 빠지면 평생 자신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아픈 대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포기가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등산은 못 가도 동네 산책은 할 수 있고 여행은 못 가도 가까운 공원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식이 자주 안 와도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60살인데 40대처럼 뛰어다닐 수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몸은 나이를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성숙함입니다. 대신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걸었다. 어제보다 기분이 나아졌다. 어제보다 웃는 횟수가 늘었다. 이런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게 진짜 자신감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없는 것만 보면 자꾸 위축되지만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함이 생기고 그게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식구가 있다는 것,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사실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것 3가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은 남보다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감의 뿌리가 되는 수용과 인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일상에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살을 10kg 빼겠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책을 한 달에 10권 읽겠다. 이런 목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그 실패가 자신감을 더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아주 작고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기,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기, 저녁 먹고 10분만 산책하기,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냈을 때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계획한 걸 해냈다. 나 잘했다. 내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쌓이면 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해지겠다는 목표는 너무 막연합니다. 대신 매일 오전 10시에 동네 한 바퀴 돌기, 이렇게 정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달력에 표시를 해보세요. 해낸 날엔 동그라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동그라미가 5개 이상 모이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사 먹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보상을 주면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계획한 걸 못 지킨 날도 당연히 생깁니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책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자책은 의욕을 꺾지만 용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어집니다. 10분 산책이 익숙해지면 20분으로 늘려보고, 한 층 계단이 편해지면 2층으로 늘려보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조급하게 욕심내면 다시 실패하고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거북이처럼 가도 결국 결승선에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작은 성공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어느새 자신감은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지키고 키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 때문에 자신감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눈치 보이고, 손주들 앞에서 괜히 조심스럽고, 친구들 만날 때도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는 건 대부분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경계라는 게 뭐냐고요?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탁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 시간도 없고 내 삶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그저 누군가를 위한 도구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거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손주 봐달라는데
몸이 힘들면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 빌려달라는데 여유가 없으면 지금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 거절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거절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가족끼리 외식하러 갈 때 어디 갈까 물어보면 자꾸 아무데나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도 먹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도 이 관계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 의견만 따라갔는데 갑자기 내 의견을 말하려니 쑥스럽고 혹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말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쌓이면 나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만나면 자꾸 비교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 한 명이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사람 10명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되 내 한계를 알고 도움을 받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 균형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가 자신감의 기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며 자신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외모와 건강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일 때 자꾸 거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자신감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내 모습을 외면하면 나 자신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젊었을 때처럼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나를 가꾸고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청결과 단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도 깨끗한 걸 입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입고 지내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단정하게 차려입으면 거울 볼 때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건강 관리에 조금씩 투자하는 겁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매일 가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걷기, 물 자주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몸의 변화를 만듭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기분도 달라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 보러 갈 때 덜 힘들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는 아직 건강하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받고 이렇게 내 몸을 챙기는 행위 자체가 나를 아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모에 조금 신경 쓰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꾸미면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하고, 새 옷 사고 싶으면 사고, 피부 관리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물론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되, 나를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새 옷 한 벌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밝아 보인다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게 곧 건강입니다. 기름진 것만 찾거나 단 것만 먹거나 끼니를 대충 때우면 몸이 망가집니다. 대신 채소를 조금 더 먹고 과일을 간식으로 챙기고 물을 자주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생기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면 낮에 너무 오래 자지 말고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도 밝아지고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외모와 건강 관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몸을 아끼고 내 건강을 지키는 행위가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거울을 보면서 주름만 보지 마시고 그 주름 속에 담긴 세월과 경험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지금까지는 외모와 건강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준비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는 느낌, 당당했던 말투가 조심스러워지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감의 뿌리는 비교가 아니라 수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모든 자신감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매일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습관이 자신감을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10분만 산책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경험이 쌓이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라고 용서하는 것,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게 관계를 자신감의 기둥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고받는 균형을 맞추고 내 한계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완성됩니다. 네 번째로 외모와 건강 관리가 자신감의 직접적인 연료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청결과 단정함을 유지하고 간단한 운동과 건강 관리에 투자하고 나이에 맞게 외모를 가꾸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충분히 자는 것, 이 모든 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이고 그게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나만 골라보세요. 거울 보면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해보기,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려 보기, 10분만 밖에 나가서 걷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하나 추가해 보세요. 일주일 후면 작은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한 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석 달 후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나를 조금씩 아끼고 작은 성공을 쌓고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건강을 챙기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0살에도 60살에도 70살에도 자신감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나를 아끼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고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건강을 챙기면서 천천히 자신감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스스로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노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